자, 오늘 저기 티탄과 타이탄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저거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타이탄은 뭐예요? 금속 무기를 쓰는 전사. 그 티탄은 뭐예요? 쉽게 말해 대장장이. 근데 티탄이 뭐예요? 왕이야. 옛날 초기에 저기 그 금속 문화가 때. 자, 여러분들 관점으로 설명하죠. 티탄이 왕이에요. 티탄륨. 티탄이 합금이란 뜻이에요. 자, 최초의 합금을 쓴 게 뭐예요? 청동이에요. 청동은 예전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죠? 기술 시간에. 청동은 뭐와 두 가지의 성분이 합금이 된 이게 청동이죠? 뭐와? 구리와, 뭐지? 주석인가? 맞다. 구리와 주석이 합금이 된 게 청동이에요. 자, 이게 최초의 티탄이에요. 티탄. 자, 이게 티타늄이라고 하죠. 티타늄이 뭔 뜻이냐? 합금석이란 뜻이에요. 합금. 돌석자를 쓰기도 해요. 왜? 돌을 섞기도 해요. 이제 합금이라는 말도인데 합금석이라고 해요. 자, 여기 청동과 주석을 합금을 할 때 주석이 뭐냐고요? 주석이 뭐냐? 돌이죠. 돌가루죠. 그래서 돌석자가 들어가죠. 청동이 어떻게 해요? 이게 정확히 따지자면 합금이 아니라 합금석이라고 해야 돼요. 티타늄이라는 게 떠자면 합금석, 우리나라 따면 합금석. 금속과 돌이 섞인 게 어떻게 해요? 그걸 티타늄이라고 해요. 자, 설명했죠. 자, 역사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신라의 초기의 그 팩트 역사를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뻥이에요. 자, 왜 뻥을 치는지 설명했죠. 저기 정복한 국가가 문화가 열등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뻥을 많이 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래요. 왜? 피정복 국가들이 문화가 높으니까 그걸 누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네 그 정복 국가의 어떻게 역사와 문화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왜곡을 시켜요. 굉장히 뻥튀기를 시켜요. 쉽게 말하면 뻥을 쳐. 그게 어떻게 신라의 역사예요. 자, 신라가 백제 고구려까지 다 먹었죠. 근데 백제 고구려가 문화가 훨씬 우월했어요. 그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근데 열등한 신라가 어떻게 해요? 문화가 열등한 신라가 통일을 해버렸어.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통일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역사를 왜곡을 해요. 그거를 감안하고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를 설명을 돼. 옆으로 좀 할게요. 이거 한번 내가 이거 강의 안 했죠? 신라의 팩트 역사. 예전에 신라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제가 하도 제가 강의할 게 많으니까 제가 매일마다 강의를 하는데도 끝이 안 나요. 아직도 해야 할 게 내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끝나. 내 강의는 지금 그 소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어떻게 신라의 태조 신라의 뭐라고 태초. 신라가 예전에 역사 설명을 드렸어요. 신라가 어떻게 초승달에다라고. 자, 그거는 어느 정도 국가적인 개념이 형성이 됐을 때 얘기예요. 이제 신라가 몇 개 성, 4개 성인가 5개 성인가 몇 개 성에 좀 약간 까먹어서 가물가물해요. 성의 저기 부족장들이 그걸 갖다가 몇 개 부족장들이 돌아가면서 저기를 해요. 이게 연맹체예요, 그냥. 연맹체에서 연합국가로 이제 이게 탄생을 해요. 자, 연합국가로 탄생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한 부족이 어떻게, 언제 그걸 갖다가, 왕 노릇을, 이제 최고 지도자 노릇을 하면서, 이때 연합국가로 발동을 해요. 자, 연맹체 했을 때는, 예전에 신라 때는 보면 6부족인가? 6부족인가, 5부족인가, 4부족인가, 몇 개, 원래 더 돼요. 6부족이 아니라. 부족이 몇 개가 더 되는데, 여러 부족이 이게 연맹체로 있는데, 대표적인 부족이 6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5개일 수도 있고, 나중에 후대에 그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그냥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부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형상강 따라서 이렇게 이게 형성된 부족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어요. 그 분지지역의 부족들이. 그 부족들끼리 어떻게 현상강 따라서 나중에 어떻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연합을 해요. 왜냐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적들을 막기 위해서. 그 누구냐? 해적. 예전에도 그 당시 해적이 있어서 해적들이 어떻게 해요? 형상강 따라서 해적의 안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와요. 식량 같은 거 이제 뺏어 들어오고, 여자들 같은 거
여자들 납치하라고 어떻게 해요? 해적들이 그 당시에 이게 한 번씩 출몰을 해. 형산강 따라서 이게. 그 포항 쪽 안으로 해가지고 그 형산강 따라 경주까지 쑥 들어가죠. 그러면 그 강줄기 따라서 어떻게 해? 예전에 해적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그 형산강에 있는 부족들이 어떻게 해요? 속수무책을 당해 해적들한테. 왜? 한 부족을 해적이 덮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요? 저기 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해적들한테 당해. 한 부족이 약한 부족을 갖다가 저걸 하면. 그래서 이 해적들을 갖다가 막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아예 형산강 안으로 들어올 때부터 얘네들을 갖다가 못 들어오게 막아야겠다 해적들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형산강에 형성된 모든 부족들이 어떻게 해요? 연합을 해요. 이거 똑같죠. 옛날에 영산강 따라서 어떻게 처음에 부족들이 뭉쳐요. 왜? 처음에 초기에는 저기 해적 때문에 뭉쳤다고 똑같아요. 어느 순간 되면 해적들이 출몰을 해요. 자, 해적이 어떻게 출몰해요? 이제 국가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고 한 국가가 망하면 거기에 따르는 군대들 얘네들이 헐레벌떡 도망가면 얘네들이 나중에 싸움은 잘하는데 먹고 살 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해적질을 해요, 바다에서. 그래서 대규모의 해적이 이제 탄생을 해요. 국가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면서, 나라는 개념이. 약간 그리고 나라가 엎어지고 하면서 해적이라는 게 그때부터 출몰해. 그러면 이런 애들이 이제 배 타고 이제 보트 피플이야. 나라가 망해서 이제 어디 고도갈 떠는 보트 피플이야, 얘네들이. 왕족이나 군대 얘네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떠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좀 약한 부족애들을 막 털어먹고 살아요. 이게 대규모화된 해적이에요. 그 전에 이제 저기 좀 껄떡껄떡한 애들이 소규모로 배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저기 간도질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해적이라고 해주고 대규모의 집단화된 걸 이제 해적이라고 해. 얘네들이 해적이 이제 어떻게 해요? 저기 국가가 망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저기 싸움은 잘하고 저기 먹고 살 거는 저기 끼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털어먹으러 배 타고 보트피플 애들이 털어먹던 게 그게 해적이 된 거예요, 일종의. 자, 해적의 원리는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그런 애들이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저기 이게 지금 그 당시에는 옛날 저기 신라에는 어떻게 부족 형식으로 이렇게 다 있었어요. 부족이었어, 다. 이제 시족을 넘어서 부족 국가도 아니고 다 부족 단위로 이렇게 뿔뿔이 형상하다가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그냥. 서로 조금씩 왕래를 하고, 뭐 전쟁은 잘 않고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 어떻게 해적들이 출몰을 해. 형산강 따라서 어떻게 포항 쪽으로 해가지고 형산강 따라서 해적들이 출몰해가지고 어떻게 저기 그 식량 보통 그 당시에는 뭐 저기 그 약탈할 게 딱 두 개예요. 식량과 여자야. 식량과 여자를 갖다 약탈을 해요. 막 끄떡마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도 많이 죽겠죠. 얘네들 저기 막다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형산강에 형성된 부족들이 나중에 이걸 저기 이거 해가지고, 아니 낙동강은 형성이 안 돼. 왜냐면 낙동강 쪽은 들어가기도 힘들고, 낙동강 자체는 이게 영험한 강이기 때문에 거기 쪽으로 해적들이 들어가지 못해. 들어갔다가 대판 깨지고 와. 거기 영험한 데이기 때문에 아예 들어갈 생각을 못해, 해적들이. 근데 형산강은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형산강은 막 저기 어떻게 거기 약탈하러 막 들어가요. 그래서 낙동강 쪽으로는 해가지고는 국가가 이게 뒤늦게 형성이 돼, 거기가. 그 이유가. 자, 이게 근데 형산강 쪽으로는 어떻게 해요? 신라라는 나라가 형성이 돼요. 정복국가. 왜 그냥 해적 때문에 그래. 해적을 막기 위해서 국가라는 게 형성이 돼요. 자, 이게 정확히 이게 신라의 옛날 제가 저기 신라의 그 저기 뭐냐 그 초승달 모양이라고 국가가 형성되는 거기만 했는데, 그 전에 신라 상태를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신라랑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신라의 태초가. 자,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저기 그냥 저기 어떻게 해요? 부족 국가였어요. 부족이래. 그냥 부족 사회였어요, 다. 그러면 그 형산강 따라서 분지 지형이 많아요. 그럼 거기에 수많은 부족들이 많았어요. 제가 알기에는 수십 개의 부족이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지금으로 따가자면 작은 마을도 이제 조그만한 저기 마을 단위가 어떻게 부족이에요, 그냥. 그런 마을 단위에서 부족 단위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이렇게 그냥 살고 좀 왕래 정도만 하는 때였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 현상강에 있는 부족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연맹을 해야겠다. 연맹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 사건이 발생해요. 그 사건이 뭐냐? 자, 여기 어떻게 해요? 연맹체. 이걸 갖다가 연맹 부족 사회. 자, 연맹 부족 사회가 뭐냐? 수많은 부족들이 어떻게 합쳐진 걸 연맹 부족 사회라 해요.
자, 신라라는 나라가 어떻게 부족 사이로 뿔뿔 했다가 해요. 자, 왜 연맹 부족 사이로 가게 된 계기가 뭐냐? 자, 이 사건이 뭐냐?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뭐냐? 해적 출몰. 자, 예전에 해적이라는 게 없다가 어느 순간에 해적들이 출몰해요. 왜? 국가라는 게 없고 나중에 국가가 망하면서 얘네들이 오도 갈 데 없는 포트피플 애들이 어떻게 망한 국가 왕족이나 귀족이나 저기 그 전사 애들이 어떻게 해요? 해적이 돼요. 포트피플 애들이. 해적의 출몰. 해적의 출몰로 인한 형상강인가? 형상강인가? 맞나? 형상강 위협. 형상강 위협이에요. 그래서 형상강 일대에 있는 부족들이 많아요. 한 수십 개의 부족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조그마한 마을 단위야, 그냥. 수십 개의 부족이 있었는데, 이 수십 개의 부족들이 나중에, 어떻게, 저기 해적들이 출몰해가지고, 막 사람도 죽이고, 막 저기, 겨울 동안 나의 식량들도 빠져나가서, 이제 저기, 겨울에 막 저기, 동사 아사에서 죽기도 하고, 여자들 갖다가 다 납치해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게 한 부족이 얘네들 못 막아내는 거야. 해적들을. 자, 이 해적들을 한 부족이 못 막아내. 얘네들 어지간한 부족을 더 치면 한 부족을 그냥 저기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현상강에 있던 부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얘네들 어떻게 해요? 힘을 합해서 얘네들을 막아내자. 그래서 얘네들이 어차피 얘네들 해적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형상강 따라서 물줄기 따라 들어오니까 저기 형상강에 그 좁은 해협 지역이 있어요. 좁은 해협지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저기 장정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떻게 얘네들의 모든 부족 위에서 싸움 잘하는 장정들을 모아서 여기서 얘네들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내자. 그래가지고 연맹을 맺어요. 그 현상강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연맹을 맺어요. 그게 연맹 부족 사이예요. 임명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부족끼리 서로 왕래하고 뭐 그 정도의 꽃 따로따로 살고 그냥 해피하게 살던 데인데 어떻게 해적이 출몰하니까 같이 어떻게 해요? 연합해서 싸워야 할 일이 받아. 그래서 나중에 연맹을 해요. 이제 이걸. 해적 때문에. 자, 이게 보통 이제 이게 하게 되면 나중에 연맹을 하게 되면 전쟁을 갖다가 해적을 이게 막아낼 때 최고 사령관이 있어야겠죠. 자, 이게 사고가 많으면 이제 이게 배가 산으로 가게 됐죠. 그러니까 최고 사령관을 갖다가 임명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그러면 연맹 부족사에서 최고 리더가 나오게 돼요. 전쟁 영웅이 나와요. 해적들을 물리친 전쟁 영웅이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이 돼요.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런 사람이 연맹 부족장으로 돼요. 대부분 다 이렇게 발달을 해요. 연맹 부족장으로 돼요. 자, 연맹 부족장은 뭐냐? 이 연맹한 모든 현상가에 있는 전 부족이 어떻게 해요? 최고의 어떻게 해요? 저기 사령관. 이걸 연맹 부족장이라고 해요.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서로 간의 왕래가 더 많이 트여지고 되고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이게 저기 끈끈한 게 뭐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게 연맹보다 더 끈끈한 게 뭐예요? 혈맹이에요. 이제 혈맹 부족 사회로 가요. 자, 혈맹 부족 사회는 뭐냐? 자, 이게 부족끼리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피가 물보다 진하단 말이 있죠. 자, 서로 간에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결혼을 해요. 부족장들, 자제들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애를 낳으면 그 애가 부족장이 되고 해요. 그래야 이 해적을 막아낼 수 있는 이 연맹이 혈맹으로 돼야 더 끈끈해지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부족장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다 친척 관계예요. 서로 간에. 그 부족의 부족장들, 그 집안들이 다 서로 간에 어떻게 친척 관계가 돼.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이쪽에 누구에 보면 누구 하면 다 이제 나중에 몇 대가 지나가면 다 친척이야. 이제 부족장 그 집안들이. 그러면 나중에 이게 처음에는 이 영맹에서 혈맹을 하다가 영맹 부족장을 누가 하냐? 어떻게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총사령관의 군대를 제일 잘 지휘하는 사람이 연맹 부족장으로 돼요. 그러면 전쟁에서 큰 전공을 세우고
어떻게 거기에 있는 저기 장정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사람이 연맹 부족장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연맹 부족장이라는 게 나중에 어떻게 이게 말 그대로 연맹 부족장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좀 약간 저기 국가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족의 군대를 갖다가 어떻게 통치하는 어떻게 최고의 그냥 사령관장일 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혈맹 사회로 가면서 어떤 하게 되냐면, 이게 이 양반이 혈맹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기 이제 완전 단열된 어떻게 해요? 저기 어떻게 해요? 부족 국가로 이게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일로 가 있구나. 이제 이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부족 국가로 이게 이제 형성이 돼요. 자, 예전에 여러 부족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기 최고 부족장 왕을 갖다가 돌아가면서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됐죠. 이게 이거예요. 연맹 부족장이에요. 이 양반은 뭐예요? 그냥 군대만 해적을 막아내는, 군대를 통제하는 그 권한밖에 없어요. 그 저기 나라 그 각각 그 부족을 다스리는 거는 그 지역에 옛부터 다스리는 그 부족장들이 어떻게 다스려요. 자, 그 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 돌아가면서 부족장을 해먹었다. 이 양반 뭐예요? 군대를 총솔하는 그냥 사령관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이상의 권한은 없어요. 딱 해적을 막아내기 위해서 모든 저기 군권을 다 저기 이게 쥐어준 총사령관일 뿐이에요. 뭐 전 부족에. 이게 좀 약간 틀리죠, 해석이. 그럼 부족 국가는 뭐 이제 부족 국가 나중에 혈맹을 해서 다 하게 되면 부족 간에 다 어떻게 다 친척이 앉아 저기. 그럼 누가 여기서 어떻게 강력한 부족장이 어떻게 이제 군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얘네 이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부족 사회에 있는 저기 쉽게 말하면 그쪽을 부족 사회에 있는 이제 군권뿐만 아니라 거기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이제 같이 주어져요. 이제 부족 국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부족장이 어떻게 해요? 부족장이 어떻게 해요? 자, 군권은 원래 다 쥐고 있었죠. 군권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기 뭐냐 약간 여기서 군권에서 그 다음으로 발달하는 게 어떻게 해요? 세금이에요. 자, 군대를 유지하려면 세금이 써야겠죠. 그럼 각 부족에서 세금이 올라야겠죠. 너무 당연하죠. 그럼 세금을 갖다가 걷어들이는 권한이 주어져요. 자, 세금을 걷다 보면 거기에 이제 상황에 이제 어느 정도 간섭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그 지역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거 갖다가 지배권이 이제 주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이게 순차적으로 주어져요. 군권을 짓고 나중에 이게 군권을 유지하려고 계속 그거 지키려면 세금이 들어와야 돼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식량이 세금이에요. 조세라고 하죠. 옛날 조를 먹었으니까 조세를 갖다가 해가지고 이게 군인들을 이게 나한테 이게 먹여야 돼. 그래서 세금을 저기 처음에는 부족장들이 이게 알아서 하다가 나중에 이게 서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게 부족장마다 큰 부족이 있고 똑같은 부족이 있고 이게 저기 그게 틀려. 그러니까 그게 n분의 1로 그냥 부족마다 내면 그게 불공평하죠. 큰 부족은 당연히 많이 내야 하고 적은 부족은 좀 덜 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게 불공정한 것 때문에 부족장과 서로 간에 의견이 엇갈리니까 나중에 이 부족장이 이제 직접 가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징수를 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주는 대로 받아먹던 걸 갖다가 직접 세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거들어 다녀요. 그러면 식량이 많이 소출되는 그 저기 인구도 많고 한데 여기서 당연히 많이 세금을 걷어야겠죠. 그럼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얼마만큼 세금을 갖다가 걷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징수권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어져요. 그 이제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지배권이 주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부족 국가 이게 이제 세금 군권 세금하고 이제 이게 지배권이 이제 형성되고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이제 플러스하면 법이에요. 자, 그 당시에는 법이라는 게 뭐 문서화된 법이 아니라 저기 관습법. 이제 관습법이 이제 통일이 돼요. 각 부족마다 좀 관습법이 틀려. 자, 예를 들면 어떤 부족은 자 우리가 자 성경에 나오는 여기서 한번 끊고 할까요?